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설레거나 시시하거나 이대로가 좋은 나이, 나답게 살고 있냐고 마흔이 물었다입니다. 지은이는 김은잔, 발행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요즘의 마흔은 고민이 많죠. 여전히 젊고 기회가 많은 나이라 할 수 있고 이젠 자리를 잡은 진짜 어른이 되는 나이라고 말하는 두 의견 사이에서 마흔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17년차 방송작가인 저자가 30대 후반부터 막연하게 마흔에 대해 느끼고 경험하고 때론 뼈저리게 깨달은 이야기들을 담아내었는데요. 일과 사랑, 결혼, 미래를 고민하는 30, 40대 여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솔직하고 섬세하게 그리며 나이답게가 아닌 나답게 살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나이를 먹으면 집과 차가 있어야 하고 뭐든 잘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마흔이 되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삶의 요령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부터는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내가 그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나의 재능을 찾게 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비혼의 삶을 무조건 환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의 사랑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담담한 현실의 눈도 갖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생기고 누군가의 호감을 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미움을 사는 일보다 더 두려운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마흔이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면 서툴고 예민했던 그때보다 나다움을 찾고 편안해진 지금이 훨씬 좋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조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답게 아닌 나답게 산다는 거. 모든 경험은 상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서 마흔은 너무 늦은 나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직 젊은 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마흔을 앞둔 이들은 좀 두려울지도 모르겠다. 막연하게 이 나이쯤에는 뭐든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에서의 성공, 안정된 인간관계 혹은 사랑이나 결혼 같은 일들 말이다. 더 이상 앳된 20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인 30도 아닌 무려 마흔이 됐으니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마흔 역시 20이나 30과 마찬가지로 처음 경험하는 낯선 나이일 뿐이다. 내게는 마흔을 앞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이룬 것은 없었고 남들은 착실하게 루트를 밟아가며 결혼이든 승진이든 성과를 내는데 나만 뒤처진 느낌도 받았다. 나한테만 인생이 이렇게 가혹한가 싶었고 열심을 내는 일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다. 아마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막상 마흔이 되고 보니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의외의 인연이나 다른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마흔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 안심해도 좋다.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지금 느끼는 모든 불안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은 당신이 100% 정상이란 뜻이다. 많은 이들이 이미 지나온 길이며 나 역시 그랬다. 30대 후반부터 40까지 겪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일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다가올 이 시간을 막연하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분명한 건 40의 시간을 통해 나는 성장했고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불안 속에서도 나답게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남들과 다르게 살까봐 나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까.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나답게 사는 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막 40이 되었거나 40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불안한 이들이 있다면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도 그때가 가장 괜찮은 날들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여정에 조금이라도 위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혼자 사는 게 무조건 자유롭고 화려할까?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아? 혼자서도 잘 살려면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지. 예전엔 도피로 선택하는 결혼에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 진짜 남들처럼 사는 게 제일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렵냐? 또래 친한 작가들과 만나면 여기저기서 신세 한탄이 쏟아진다. 몇 년째 같은 레퍼토리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답답한 속이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아니까. 남들의 일과 연애, 결혼 생활이 모두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모일 때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것만 같다. 오랫동안 같이 일했고 꾸준히 안부를 주고받다 보니 동료애를 넘어선 동지애가 강하게 발동하면서 우리는 연대한다. 비슷한 처지라서 부연 설명 없이도 척하면 척, 대동단결하는 사이다. 프리랜서 집단인 방송작가들은 항상 일정하지 않은 월급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대화의 하두는 먹고 사는 일에 고단함이 되었다. 내 주변의 작가들은 경력이 10년도 훌쩍 넘어선 거의 20년 차에 가까운 왕 작가들이 대다수다. 20년 가까이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쉴 때 못 쉬고 방송가에서 젊은 피를 쪽쪽 빨리며 일했지만 현실은 개털, 빛 좋은 개살구, 비정규직, 작가, 잡가이고 빈털터리에 가까운 경제력과 저질 체력을 가졌을 뿐이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주변의 작가들은 확실히 그렇다. 우리가 알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1년에 기본적으로 2~3달쯤 이보다 길어질 때가 더 많다는
원치 않게 쉬게 되는 개편, 시즌 종료 등의 난데없는 프로그램 증발이 난무하는 방송 시스템 속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꾸리다 보니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다른 통장 잔고를 갖게 된다. 밤샘과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방송일은 엄청난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방송 시간, 즉 시청자와의 약속도 정해져 있어서 마감의 압박까지 견뎌야 한다. 그만큼 몰골도 체력도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방송과 좀비들이 따로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홀쭉한 통장 잔고와 바닥난 체력, 그리고 나이는 어느덧 40 언저리에 와 있다. 이쯤 와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허무해진다. 일의 대가도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억울하기까지 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남들이 한창 연애할 때 그보다 재미난 게 많았던지, 그도 아니면 그냥 결혼이 싫었던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쩌다 보니 결혼도 안 하고, 아니 못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화려한 싱글도 아닌 채로 40을 맞았다. 그리고 이게 보통 40의 리얼한 현실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40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나이가 꽉 찬 싱글이라고 다 골드미스도 아니고 엄청 세련되거나 고급스럽게 사는 것도 아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30대 중후반에 여자 주인공처럼 한강뷰를 자랑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이면 강아지랑 산책하고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폼나게 출근하고 퇴근 후엔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잘생긴 연하남과 연애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남의 이야기이다. 그나마 현실처럼 리얼하다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만 봐도 그들의 생활이 현실의 우리랑 같은가. 연예인들이 아무리 잠옷바람에 민낯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연예인이고 우리는 일반인이라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리얼 관찰 예능도 그야말로 예능일 뿐 현실이 아니다. 이미 동등한 비교 대상이 아니기에 동일한 선상에서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 속의 연예인처럼 나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자유롭고 멋질 것이라고 오해한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너는 딸린 식구도 돌볼 자식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무언의 강요까지 하는 것 같다. 나는 싱글들은 모두 화려한 삶을 살 거라는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요와 오해가 불편하다. 겉으로는 비혼을 말하면서도 결혼하지 않은 명백한 이유를 댈 수 없는 비자발적인 비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들에게 멋진 비혼을 강요하는 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 이상의 무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즘의 비혼은 왜 결혼하지 않느냐부터 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한다. 결혼을 했다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듯 홀가분한 싱글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는다. 사실 비혼의 삶이 그리 멋지지만은 않다. 정제에서 올리는 SNS 속 사진처럼 늘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지도
금요일 밤이면 클럽에 가서 아직 남은 청춘을 마음껏 소비하듯 자유롭게 살지도 않는다. 이런 일은 어쩌다 있을 뿐이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면 모를까. 매일의 일상이 SNS처럼 예쁜 화면으로 장식되진 않는다. 보통 비혼의 경제 사정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성인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늘 빠듯하다. 혼자 산다고 해서 돈을 혼자서 다 쓴다고 생각했다면 너무 일차원적인 판단이다. 혼자 살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도 있고 월세나 전세금, 대출금을 혼자 갚아야 해서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고정 지출은 있는 법이며 각자의 사정은 존재하는 법이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나이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어떤 이들은 화려한 싱글을 누릴 수도 있고 반려자를 선택한 이들은 달콤한 결혼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결혼을 후회하며 싱글러의 회귀를 꿈꿀지도 모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결혼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마흔은 똑같이 찾아오고 누구의 마흔이든 모두 쉽지만은 않다. 현실에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이야기가 더 많다. 어쩌면 보통 마흔의 삶은 찌질하고 구린 모습일지도 모른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지만 결코 주연이 되지 못한 채 조연으로만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우리 주변 40대의 짠내나는 일상과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더 이상 화려한 싱글이 아니고 대부분 남의 편인 것 같다는 남편이나 예쁜 아이들과 꾸려가는 단란한 가정은 없지만 하루하루 혼자서 어떻게 버텨내고 잘 살기 위해 애쓰는 보통의 삶.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는 없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이들의 싱글 라이프가 말이다. 혼자 잘 사는 것이 대세인 시대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되게 부러움일 때가 많지만 누군가 한 번쯤은 말해줬으면 좋겠다. 혼자라고 해서 꼭 부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1인분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사실 1인분 이상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고 주변엔 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조용히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고단한 40살이를 힘껏 응원하고 싶다. 진심만큼 강력한 위로는 없다. 2019년 일과 사랑 둘 다 해서 배신을 당했다. 지난 16년은 거의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2019년에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직장처럼 보인 홈쇼핑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줄 알았다. 하지만 줄곧 프리랜서였던 내게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직장 생활은 내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프리랜서 생활과 많이 달랐다. 업무 능력과 별개로 신경 써야 할 일이 천지였고 일을 잘한다는 개념도 굉장히 달랐다. 그쪽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윗사람이나 쇼호스트, 협력사 직원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방송 쪽에서 작가와 PD는 협력을 하는 파트너의 개념이 강하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한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작가의 역할은 달랐다. 방송작가가 아이템을 선정해서 섭외를 하고 대본을 쓰는 게 주 업무였다면 홈쇼핑에서는 대본보다 상품 노출에 효과적인 자막이나 짧은 프로모션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다. 게다가 프리랜서의 개념 자체도 완전히 달랐다. 방송에서는 모든 작가가 프리랜서이기에 그 자체로 인정을 받지만 홈쇼핑에서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강했다. 그곳에서 프리랜서는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들처럼 정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런 일은 갑질의 형태로도 나타났고 요즘 직장 트렌드라는 그 갑질을 어이없게 나도 당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당함을 느끼고 호소할수록 늪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계약직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게 조직이었고 나는 더러운 곳에 발을 깊이 담그기 싫어 더 이상의 항변도 하지 않았다. 일단 패배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랑은 더 심했다. 처음부터 오래 할 연애라든가 안정적인 연애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한 그런 연애. 연애 좀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런 사랑은 인생에서 쉽게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일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다. 두 개의 사건은 고작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나를 강타했고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간 채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다. 완벽한 2차 패배였다. 어차피 인생에서 나쁜 일은 겹쳐오기 마련이잖아.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원래 인생의 누리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힘에 부쳤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한숨을 계속 내뱉는 날들이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위로는 무척이나 고마웠지만 가슴에 와닿질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내가 나의 힘듦을 주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였다. 요즘 너무 힘드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좀 봐줘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었는지 어느 날부터 아주 조금씩 나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어떤 말들이 내게로 와 말을 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거창한 말이 아닌데 나는 그 말들로부터 힘을 얻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게 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들이 다 이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지. 딸, 요즘 왜 그래?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일은 또 할 수 있잖아. 일도 그런데 엄마, 내가 좋아하던 남자도 떠났어. 그냥 인생이 내 맘대로 한 데서 너무 속상해. 우리 딸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 다시 시작하면 돼. 일도 사랑도.
그래, 내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까지 일도 사랑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나를 살린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흔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소한 믿음을 갖게 해줬다. 말의 힘은 멋진 미사여구가 아니라 단순한 진심이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또 한 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진실을. 그리고 나쁜 경험이 모두 나쁜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가 무너지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힘들더라.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정의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어떤 사이가 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대부분의 관계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심플하게 시작됐다가 중간에 꼬이거나 변형되어 복잡해지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았던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 아주 중요해지기도 한다. 한 인간에게 좋은 면이나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맺는 관계 역시 좋은 면만 있거나 나쁜 면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인간관계는 늘 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졌다. 관계는 갈수록 조심스럽고 복잡 미묘했다.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관계를 지켜내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 좋았던 관계가 무너지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무척 힘들다. 세월은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때론 그것만큼 무력한 게 없다는 생각도 든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예전과 다른 온도 차이를 느낄 때부터였다. 서로가 기억하고 있던 온도는 만나지 못한 사이 달라져 있었다. 미세하지만 아주 극명한 차이로. 오랜만에 만나도 온도가 과거에 기억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하고 혹은 아주 많은 말을 해도 행여 실수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았는지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아예 접어둔 채 그저 서로가 준 편안한 온기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관계가 적당히 좋은 온도로 남지 않는다. 오랫동안 잘 유지됐다고 생각한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낄 때 벼랑간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간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좋지 않은 신호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적당히 좋고 편안한 별로 거리낄 것이 없던 사이에 이물질이 낀 듯한 불편함을 느꼈을 때가 한두 번 있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만나는 일이 이유 없이 꺼려졌을지도 모른다. 만났을 땐 문제가 없는데 만난 뒤가 개운치 않은 관계도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까 걔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의 저희가 뭘까?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마구 떠오르고
돈과 시간을 쓰며 한참을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오늘 나눈 대화와 행동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기분이 묘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의미를 나름 좋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갑자기 현타, 현실자각 타임가 찾아온다. 한마디로 기분이 나빠진다. 아까 기분이 나빴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날 내가 생리를 해서 너무 예민했나? 아니면 그래, 지금 걔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될 수 있다. 누군가는 분명 상처받고 관계에 움츠러들게 된다. 서로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관계의 온도는 식어버린다. 이쯤 되면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으며 이미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그간 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불편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관계를 예전으로 돌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관계가 변했다고 느낄 때 상처받는다. 상처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만큼 크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바라는 것이 많으며 무엇보다 우리 사이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관계의 변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자주 들여다보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지 않으면 관계는 굳어버리고 결국엔 변한다. 그냥 둔다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A라고 생각한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B라는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지금껏 내가 보아온 그 사람의 모습이 그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산다. 시간과 함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서로에게 단절된 시간이 없어야 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지나고 보니 그간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관계들은 대부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잃어버린 경우였다. 지난 시간만 믿고 노력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라고 쉽게 단정짓고 충분히 마음을 쓰지 않았다. 결국 서로에게 생긴 불편한 온도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참 어렵다. 지켜야 할 것도 마음을 써야 할 것도 너무 많다. 각자 열심히 살아가기 바쁜데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 누군가는 역정을 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생각이 많아진다. 가만 생각하니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는 그냥 끊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인생이구나 싶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기대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부대끼며 살아가고 다시금 기대한다. 나와 누군가에게 적당한 온도가 생기고 유지되길 바라면서 만약 소중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거나 되찾고 싶다면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관계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야 하고
누군가는 상대가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 사이의 온도가 매번 따뜻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당히 따뜻했던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건 너무나 순식간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답게 살고 있냐고 마흔이 물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